현대 천문학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 우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계가 성간 천체의 가장 밝은 순간을 관측할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3I 아틀라스. 그는 단순히 사라졌다. 하지 않다 분해된다 점차적으로. 망원경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330억 톤의 물질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 전역에 분산된 수십 개의 천문대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망원경 제임스 웹, 유럽과 일본 관측소와 동기화하여 해당 물체가 태양 반대편에 다시 나타날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일점, 우리 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지점. 하지만 궤도 구조 덕분에 마침내 카메라가 예상 지역을 다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사도, 열 흔적도, 먼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틀라스가 있어야 할 공간은 절대적인 공허함. 이 이상 현상은 알려진 어떤 모델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종은 물체가 나타나야 할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장 큰 신체 활동, 자연적인 천체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 500기스디기가 넘는 온도에서 얼음과 먼지 핵은 가스 제트를 방출하여 작은 아마추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밝은 꼬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장관이 되는 대신 아틀라스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몇 달 전 발견된 이후 3I 애틀라스는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성간 방문자 알려진 우아우무아무아와 2019년 두 아이 보리소프가 있었지만 두 사례 모두 이처럼 상반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탐지되었을 때 아틀라스는 궤적을 보였습니다. 황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행성이 공존하는 띠는 성간 우주에서 온 천체에게는 드문 현상입니다. 초기 속도는 약 시속 20만 킬로미터 태양에 접근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광 데이터 는속이 빈 내부 구조마치 가볍지만 매우 견고한 몸인 것처럼 추적 장비는 또한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전성자연 천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해성과 소행성은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게 회전하며 때로는 자체 자전에 따라 파편화되기도 합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마취능동적 방향 제어 처음 제기된 가설은 기기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 관측소에서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면서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걸까요? 근일점에 도달하기 전 몇 주 동안 망원경은 포획되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 약간의 감속 며칠 사이에 9월 23일과 26일 변형, 단지 초당 300m, 규모는 작았지만 천체 물리학자가 이끄는 하버드 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비 리즈 이전에 오무아무아가 기술적 인공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로브에 따르면 이러한 속도 감소는 기체 승화나 태양 압력에 대한 어떤 물리적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연물은 태양에 접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당시 이 말은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전 세계 실험실과 과학 포럼에서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통계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행성의 궤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된 것인데 이는 2% 미만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둘째, 알려진 물리학에 반하는 감속입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저항이 발생합니다. X급 태양 플레어 아틀라스가 지나간 지역을 직접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라짐 태양의 눈부심으로 인해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는 충격적입니다. 근일점에서는 태양 주변 지역이 지상 망원경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약 21일 이동 중인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무언가의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로 변경 속도를 줄이다 또는 심지어 어떤 유형의 추진 시스템을 활성화하다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관찰이 재개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보수적인 이론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분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잔해의 흔적이 없다 발견되었습니다. 계산 오류, 궤적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차 범위 0.001% 미만, 태양 간섭, 완전한 소멸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근일점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자연 모델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나사와 ESA의 내부 네트워크에는 비공식 보고서가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더 골드스톤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원은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인공 반사 신호와 유사한 짧은 불규칙 에코를 감지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캘리포니아의 기술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우 큰 배열은 동일한 천체 방향에서 수신된 협대역 간섭을 언급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주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입니다. 이 데이터 중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천문대는 다시 한번 아틀라스가 있어야 할 우주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과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차갑고 수학적 침묵입니다. 질량, 에너지, 운동 등 그곳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그저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틀라스가 자연력에 의해 파괴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무엇이 남았을까요? 스스로를 숨겼을까요? 방향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유일한 시간대에 계획된 행동을 취했을까요? 사실은 실종 시간과 장소이보다 더 편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천문학이 이처럼 정확한 우연의 일치를 마주친다는 것은 우주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자연적 설명이 부족해지면서 물리학자들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가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아의 애틀라스의 근일점이 마침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인 기동의 시작. 언제 사마의 아틀라스 그 침묵은 우주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사의 공개 데이터 스트리밍이 중단되었습니다. JPL 호라이즌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든 천체의 궤도 천체력을 업데이트하는 마지막 기록은 날짜로 유지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새로운 좌표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자들이 연락을 시도했을 떼지구 근처 천체 NEO 추적센터 그들은 짧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측정값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과학 전문 용어로 보통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물리학에 맞지 않는 게 있어. 이후 인터뷰에서 천체 물리학자 느나비 리즈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실종 시점이 이상적인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버스 효과를 이용한 기동. 이 원리는 독일 물리학자가 공식화했습니다. 헤르만 오버트는 중력장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추진력을 가하는 물체가 최대 에너지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근일점에서의 최소 충격량, 태양의 속도와 중력이 극심한 곳, 성간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로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능형 장치가 항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바로 이곳이 그 지점일 것입니다.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동이죠. 이 말은 과학자들과 우주공학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로 이 계산이 유인 탐사선에서 이미 수행된 작업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임무파커 태양 탐사선 나이사의 우주선도 정확히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즉, 태양 근처에서 가속을 가해 기존 우주선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사건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추진력을 나타내는 열적 신호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트 기류도, 비행운도, 배출가스도 없었습니다. 기동이 있었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완전한 재량권으로 또는 기존 센서로는 보이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일부 연구원들이 SAT 연구소 또 다른 가설을 고려해보세요. 그 물체는 전자파 흡수 재료열을 가리고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은 이미 지구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탄소, 메타 물질 광학, 위장 연구에 사용됨. 그 사이 유럽의 관측소들은 시신의 유해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거칠레의 VLT 망원경을 작동하여 스캔을 수행했습니다. 11월 3일과 8일 하늘에서 15도 이상의 영역을 덮고 있었는데 이는 보름달 30개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파편도 먼지 흔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전례가 없습니다. 해성 이슈 메이커 레비 9119994년 목성과 충돌하기 전에 파편화되어 있던 그 조각들은 몇 달 동안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지름이 100m도 안 되는 작은 소행성조차도 흔적을 남깁니다. 지름이 수백 미터에 달하고 질량이 수십억 톤으로 추산되는 아틀라스는 그림자 하나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천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더 깊은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한 인간의 불편함과 악이 특이한 현상을 접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사는 11월 4일 발표한 신중한 성명에서 탐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중하게 구성된 문장은 겉보기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산화의 아틀라스가 태양계 내부를 통과하는 동안 유럽 탐사선 태양 궤도 선판도 값의 불규칙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플라즈마의 물체가 화성 궤도를 통과했어야 할 정확한 지점 근처입니다. 11월 12일 ESA 예비 보고서에 발표된 이 데이터는 비정상적인 자기 교란, 저밀도 금속 덩어리의 존재와 호환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종 2주 후 즉 무언가 또는 아틀라스의 남은 것과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계산이 예측한 것과 다른 곳, 이런 종류의 불일치는 불편한 질문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공간에 대해 이해한다고 믿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어떤 물체가 우리가 예측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그 영향은 천문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은 관찰과 재현성에 의존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인식론적 불편함,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법칙이 아직 존재한다는 느낌,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는 어떤 외계 이론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문대가 계속해서 하늘을 훑어보며 메아리를 찾아내는 동안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지키고 어떤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불가능한 것을 끼워 맞추려 애씁니다. 그리고 소수는 여론이 다른 곳을 살펴보기를 선호할 때에도 계속해서 탐구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호기심, 이러한 불편함이 과학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호기심이 그 원동력입니다. 타임아이 아틀라스 시험하러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이 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신호입니다. 쉬운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 구독하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새로운 정보가 우리 머리 위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고요함 뒤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 천문학 보고에 따르면 볼로냐 대학교 11월 21일에 출판된 협대역 신호, 주파수에서 8.4GHz 통신에 사용되는 신호가 아틀라스가 사라진 천체 영역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신호 강도는 약하고 간헐적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인공 전송과 일치, 아직 데이터 분석이 진행 중이며 과학자들은 기기 잡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방향적 일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일점 이후 정확히 23일 후 물체가 태양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 실제로 궤적이 바뀌었다면 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망원경도 시각적 탐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럽 대학의 스프레드시트에 기록된 미지수일 뿐입니다. 8.4GHz, 그리고 공허함 속에서 희미한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본질을 바꿉니다. 지금 사라진 것이 말을 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천문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제임스 웹과 ESA의 향후 분석에서는 다음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마이 아틀라스 파괴되었거나 전용되었거나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실종은 단순한 천문학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새로운 설명을 시도할 때마다 과학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의해 관찰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무언가가 정확하게 행동하고 패턴을 반복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유일한 틈새로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불편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성이 있을까? 이러한 가능성의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실존적인 측면까지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텅 빈 무대, 예측 가능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차가운 메커니즘으로 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상 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오우무아무아 보리소프,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는 이러한 기계론적 관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정신 모델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실패할 때 남는 것은 의식입니다. 즉, 우리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면에 누가 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주기관들이 8.4GHz 신호의 잔여물을 분석하는 동안 공식 발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도적 두려움, 정치적 두려움, 문화적 두려움 말입니다.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인류는 우주를 관찰한 최초의 문명은 아니지만 다른 문명들 중 하나이다. 그러면 신학에서 정치학, 과학에서 인간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자연 그 자체와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아틀라스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주의 배경에 합쳐지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편하지만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미스터리는 과학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파급 효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SA는 망원경의 시간 중 일부를 재지정했습니다. 가이아이틀랏가 있어야 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력 교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NASA는 지구 근접 천체 알고리즘에 새로운 추적 루틴을 조용히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결정을 시뮬레이션 하다 궤정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누구도 감히 묻지 못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다음 혜성이 단지 관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 인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기술이라면 우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지능을 창조하고 이동시키고 숨길 수 있는 능력. 만약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물리 법칙의 표현이었다면 우주는 훨씬 더 신비로울 것입니다.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변형하며 어쩌면 생각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사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단순히 사마의 아틀라스는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라 우주 자체는 무엇인가, 무관심한 기계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해독할 수 없는 규모로 자신을 표현하는 우주적 정신인가. 아틀라스가 나타내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이상현상을 거부하는 것 이상입니다. 현실 자체가 의식과 물질 사이의 대화라는 가능성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측정하려고 할수록 응답자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허공을 가로지르는 라디오 메아리가 질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진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누가 누구를 공부하는 건가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주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인식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반성이 당신을 평범함을 넘어서게 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면 구독하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토론을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식은 질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틀라스 3호는 단순히 사라진 것 이상의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과학적 오만의 한계와 새로운 인식의 시급성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우주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별들 사이의 침묵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주의식에 대한 부르무리에게 계속 묻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외부에서 생명을 찾는 것을 멈출 것인가? 우리는 시작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진동하는 지성을 인식하는 것은